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조간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조상훈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일면부터 서둘러서 살펴드리겠습니다. M자가 2개 있는데요. 네. MB 해외 투자 유치, MOU 절반 공수표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MOU 아시겠지만 양해 각서고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국 기업들과 체결했던 투자 유치 양해 각서 가운데 절반은 투자가 철회되거나 7년째 유보 상태다 이런 얘기인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지현 의원이 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체결된 12건의 투자 유치 MOU 가운데서 6건이 투자 철회 또는 유보 상태다 이런 얘기인데요. 투자가 철회됐거나 유보된 그 규모,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12억 9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고요.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얘기라고 합니다.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국투자 환경 설명회를 열고 미국 기업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는데 그 결과 5개 기업과 11억 8천만 달러의 투자 MOU를 체결했고요. 당시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MOU 체결 규모가 전년도에 신고된 외국인 투자 금액 105억 달러의 11.2%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제 국내 언론에 대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1억 8천만 달러의 투자 MOU 가운데서 물류기지 관련 10억 달러는 이미 투자가 철회됐고요. 또 반도체 제조시설 1,000만 달러, 디젤 차량 생산 공장 관련 투자 1,000만 달러, 지금 7년 지났는데 투자 유보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은 당시 체결된 이 MOU 금액 중에 86%는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홍보는 엄청나게 했는데 네. 실제 투자는 한 14%만 됐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곧바로 또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도쿄에서도 한국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때도 5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금액으로는 5억 9천만 달러. 뭐 이것도 열심히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이. 근데 이 중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에 특급 관광 호텔을 신축하겠다는 1억 달러짜리 투자건은 결국 계약이 철회됐다고 합니다. 네. 예.
경향신문이 3면에서 좀 비교적 자세하게 다시 분석을 했는데 이런 제목이 뽑혀 있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이어 또 CEO 대통령 치적 요란한 빈수레. 예. 아시겠지만 이 투자 유치 그 MOU라는 게 상대방과 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경향신문이 좀 분석했는데 이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주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에 맞춰 급조된 면이 좀 강하고요. 네. 그 결과로 대부분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였음이 이번 그 산자부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성이나 개발 효과가 부풀려졌다가 이 바닥이 드러난 자원외교 또 4대강 사업에 이어서 MB정부의 치적 뻥튀기 리스트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세일즈 외교에 치중을 했는데요. 네. 이 월급쟁이 CEO들이 그러하듯이 단기간 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네. 이 자료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치 당장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했던 투자 유치 MOU 가운데 1조 5천억 원이나 없었던 일이 됐다. 이거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고요. 네. 이러한 행태, 박근혜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일 중국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간다고 하잖아요. 네. 예, 또 갔다 와서 네. 이 이명박 정부 때처럼 코리아 세일즈 했다. 이런 성과 거뒀다라고 보도자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예, 이 기사 좀 눈여겨보고 뻥튀기 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기국회 오늘 개회되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8월 임시국회부터 지금 예산 중에 이제 특수활동비 내역 때문에 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 특수활동비 야당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국가정보원을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국가정보원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예, 특수활동비요.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 오늘 중앙일보가 3면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 국정원 외 다른 부처의 비밀성이 필요하느냐는 취지다. 이런 얘기했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는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예산도 있는데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 국가정보원 쪽은 좀 선을 그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이 초점을 맞추는 건 검찰 수사다. 새정치연합에선 최근 박기추 의원이 구속되는 등 현역 의원 10명가량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 네. 이날도 야당 중진 의원의 입법 로비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앞두고 서초동발 물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야당에서는 지금 사정 당국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특수활동비 내역 보고받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실제 타깃은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이나 법무부 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결위 야당 간사죠. 안민석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결위에선 국정원을 제외한 부처의 눈먼 돈을 개선할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나 공안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공안 정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법무부나 검찰의 수사비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집행 내역을 보면 공안정국 조성에 쓰였는지 야당 탄압이나 사찰에 들어갔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국민이 낸 세금, 예산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 내역, 뭐 국정원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낱낱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뭐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무부 쪽은 뭐 밝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정원까지 네. 다 밝힌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따뜻한 일을 한다면 뭐 밝혀도 무방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새정치연합의
기업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예. 정세균 당대표는 열린 우리당 전 대표는 특수활동비는 전체 공개할 필요가 없다. 어제 JTBC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민주화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여러 목소리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했던 시절에 네.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나 다시 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05년 8월 18일입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 박근혜 대표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최대한 강화해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 부처 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대표적인 국정원 불투명 예산이다. 개정 법률안을 정기국회에서 제출하라. 이렇게 제출하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에 있고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네. 입장입니다. 네. 정보기관 예산을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말인가요? 원유철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네. 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 얘기고요. 네. 박근혜 대표와는 정반대 입장이라는 거 뭐 아실 테고요. 네. 한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무원 선거 개입 관련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2013년 10월 31일에 열렸던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 의원 연찬에서 한 발언 때문에 지금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원칙 아닙니까? 예, 네, 야당 때 원칙과 여당 때 원칙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때 달라요고요. 그때 달라요가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인가요? 서러우면 정권 잡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케이블카 설악산에 설치하는 문제, 뭐 환경부가 일단 승인을 해줘서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경향신문이 관련 기사를 또 실었습니다. 이면인데요. 네. 케이블카 설치 후 설악산 초록의 권금성 민둥 암벽됐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하면 자연이 어떻게 훼손되나 이런 분석 기사인데 아실 겁니다. 설악산 해발 860m에 위치한 고려시대 산성이죠. 권금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운행된 지난 40여 년간 이 민둥산으로 변했다는 얘기인데요. 어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척입니다. 형부죠? 예, 설악 녹색연합이 확보한 1960년대 권금성 일대 사진하고 최근 모습을 좀 비교해서 네.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거 아닙니까? 네. 케이블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훼손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설악산 권금성까지 들어선 총 길이 1128m라고 합니다. 이 케이블카가 처음 운행된 게 1971년 8월이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인 한병기 씨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69년에 허가를 받았고요. 71년 7월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된 지 한 달 만에 운행을 시작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주식회사인데 이 대표는 이 한병기 씨의 아들, 둘째 아들이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인 겁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과 따지자면요. 네. 이 한씨 일가가 44년간 설악산 케이블카를 운행해 오면서 수백억 원대 돈을 벌어들였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객이 연평균 한 60여만 명 된다고 하고요. 이용료는 어른 왕복 기준으로 10,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나 살필 수 있는데요.
지난해 43억 1천여만 원 정도, 2013년에는 43억 9천만 원 정도 당기 수익, 순수익을 올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익을 냈는데 이 회사가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등을 부담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이제 양양군이 하기로 한 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했죠.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토록 하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네. 그것과 비교하면 이거 지나치게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경향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설악산 케이블카 주식회사 윤기순 부사장 얘기도 실려 있는데요. 수년 전 대표가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 권금성 생태복원 사업비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제안을 먼저 했는데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 비율을 정해 지원하겠다. 아직까지는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협의에서 비율이 결정되면 어쨌든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일부 네. 내겠다. 네. 그런 의사는 밝혔습니다. 노동개혁이 최대 이슈다. 여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정부나 여당 측에 좀 로드맵을 읽을 수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10일까지 끝내야. 이게 11월 10일이나 12월 10일이 아닙니다. 9월 10일인가요? 예, 9월 10일까지 끝내야 네, 된다고.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최경환 장관이 언론사 경제부장단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제출 전날인 9월 10일까지 이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9월 10일 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최소한의 지원책만 담아서 국회로 가져갈 것이다. 기한 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예산 얻어내려면 노동 관련 예산이나 이런 거 좀 얻어내려면 빨리 타협하라고 노동계를 압박한 겁니다. 정부가요. 네. 예, 한국노총이 지금 노사정 대화틀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지금 실무 회의 한두 차례 가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물론 매일 회의는 한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해놓고 10일 안에 합의하라,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닙니까? 압박치고도 네. 10일 안에 합의하라. 네, 압박을 하면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10일까지인가 봐요. 예. 네. 10일 안에 합의할 수 있는 거,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두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쉬운 해고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입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규칙,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더라도 동의 받을 필요 없다. 이게 쟁점인데 이걸 10일 안에 9월 10일까지 합의하라. 해도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렸고요. 네. 동아일보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이렇게 대기업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30곳 긴급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 이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71.4%가 기업들 입장이죠. 네.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 예, 라고 얘기했고요. 해고 요건 기준 명확하게 하자. 그다음에 임금 체제 개편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한 기업은 60.7%. 그러니까 복수 응답을 한 겁니다. 네. 예. 반면에 이번 조사에서 청년 고용도 중요한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한 기업은 5곳에 그쳤다고 합니다. 17.9%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하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좀 주장하고 있는 게 임금 피크제 이런 거 도입하면 네. 청년 고용, 청년 실업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상 기업들은 그쪽에는 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해고에만 관심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임금 피크제. 네. 예, 임금 피크제 도입이 71%가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제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이 긴급 기자회견 갖고 기업이 네. 이익 남기려고 이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서 이익 남기지 않겠다. 네. 그렇게 주장했지만 막상 기업들 상대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임금 피크제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장년층, 노년층, 정년 얼마 안 납둔 그 고임금자들 네. 임금 깎여서 비용 세이브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세이브해서 청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냥 사내 유보금으로 두겠다. 이런 심산인가요? 응답자
17.9%만 네. 이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핵심이라고 답했으니까 비율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 청년 고용, 청년 실업 해소하는데 우리 관심 있다라고 하는 게 한 60, 10%를 나왔어야 되는데 17.9%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플랜카드에 건 것처럼 아버지 봉급을 깎아서 아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봉급만 깎인다는 그 얘기군요. 뭐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는지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임금 피크제가 핵심이다. 노동개혁에서 네. 기업들은 71%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일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예산 22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민족 문화 대백과사전. 여기에 기술된 친일 부역자 정보가 왜곡돼 있거나 부실하다 이런 네. 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이 자료 분석에서 이런 발표를 했고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네. 일본군 대자 출신 이응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일 부역 내용이 없이 오히려 국군 창설의 원로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고 하고요. 또 민족운동가들과 협력하기도 하였다. 미화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또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내선일체를 사시로 한 매일신보 주필 출신의 서춘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인물 성격을 독립운동가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완용과 함께 을사오적의 한 명인 이근택에 대해서는 인물 성격을 친일 매국노다 이런 언급 자체가 좀 없는 모양입니다. 그냥 관료, 행정관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 돈을 220억 원씩이나 들여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조성 기자? 경술국칠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예.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아서 예. 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미디어 같아서.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네. 예. 중앙일보 이면입니다. 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FTA 비준안을 외통위에서 단독 상정해서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특위 설치를 요구했고요.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단독 상정을 해서 통과시켰는데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방중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할 예정이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서두른 측면도 없지 않다.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법 절차에 따라 상정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상대국, 중국 얘기겠죠.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 중국은 9월 중에 이 비준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네. 최재천 정책위 의장 얘기인데요. 대통령 순방에 맞춰 국회의 의사 결정이 왜곡되는 건 문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얘기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타결을 먼저 선언해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새정치연합 최재천 의원은 한미 FTA 그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다 법조항을 읽어본 의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중 FTA 나중에 투데이 이슈에서도 다뤄볼 내용인데요. 그 한중 FTA 이 타결이 좀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이제 우파 성향 일간지죠. 산케이 신문이 박 대통령을 명성황후, 민비라고 썼죠. 네. 민비에 비유하는 인터넷판 칼럼을 썼는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칼럼 내용입니다. 한국이 조선 말기와 같은 4대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외교가 4대주의 DNA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4대주의의 대상을 바꿀 때마다 일본은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촉구하자 청나라에 찾아가 청일전쟁의 화근을 만들었고 일본이 이기자 러시아에 매달려 러일 전쟁의 원인 중 하나를 만들었다.
조선에는 박 대통령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 민비 세력은 러시아군의 지원으로 권력을 탈환했고 3개월 뒤 민비는 암살됐다. 한마디로 좀 박근혜 대통령을 이 명성황후에 빗대서 신변 위협을 암시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지적입니다. 외국 정상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산케이 신문. 예. 박근혜 대통령과는 좀 악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이제 7시간. 7시간. 산케이 서울 지국장이 지국장인가요? 기사를 써가지고 이제 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안 이제 출국도 안 시키고 그랬는데. 네. 그 뭐 구원일까요? 앙금이 남아서 그런지 이 산케이 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조선 말에 명성황후 민비 같다. 네. 이후에 뭐 암살됐다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어쨌든 우리 당국은 이거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이런 입장이지만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제 경제와 관련된 진단을 일면에 실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국 사이에 낀 한국 경제 9월 고비 이런 제목 달려 있는데요. 세계 경제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죠. G2, 미국과 중국 각각 금리 인상 또 환율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네. 이 두 경제 대국의 싸움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 여파는 이제 신흥국 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금이 신흥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국도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는 경제 성장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라면 무엇이든 가져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성장률 3% 지켜야 된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 이게 이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성적표가 좀 잘 나와야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경제 좋아지는 건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너무 총선 의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6면입니다. 이게 한겨레 6면에 실린 기사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린 이유는 네. 한겨레가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친노 한명숙 감싸기 이어 윤우덕 징계 각하 문재인 안으로 굽는 팔 논란 이런 제목이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딸 취업 청탁 전화로 논란을 빚은 윤우덕 의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어제 징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게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는 친노, 비노 이중잣대가 물밑에서 움직인 결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리심판원 간사 민홍철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요. 당규에 따른 징계 시효가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권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윤 의원의 취업 청탁 전화 시점이 윤 의원 딸이 서류를 제출하고 합격 통보를 받은 8월 11일에서 15일 사이인 것으로 추정돼 당규에 명시된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윤우덕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한 것은 징계시효 만료 직후인 지난 17일이었다고 합니다. 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권조사 요청이 하루 이틀 빨랐다면 징계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윤리심판원이 친노무현계인 윤우덕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 당 안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팔이 안으로 굽은 결과가 아니겠느냐 불평 섞인 말들이 나온다고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주류 쪽의 한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도덕적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강도 높은 혁신을 하겠다고 해놓고선 하루 이틀 차이에 시효차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전 의원과 박기춘 의원에 대해 문 대표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 불만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런 네.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박기춘 의원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특권을 내려놓자던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잘못을 떠나 다 같은 당의 동지인데 문재인 대표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다 같은 동지는 아닌 것 같다. 이래서야
어느 누가 당대표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신문 6면에 난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표도 꼼수를 쓸 줄 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기사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네네. 제목은 어쨌든 네. 문재인 안으로 굽는 팔 논란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예. 야당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이 창당 60주년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워낙 당명이 많이 바뀌어서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써 60년이 됐다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네. 이제 기원은 저겁니다. 1955년 9월 18일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등이 이제 주도해서 만든 민주당을 현재 야당의 이제 뿌리로 보고요. 55년 9월 18일이니까 며칠 보름 정도 있으면 네. 60주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6면에 이 기사를 실었는데 YS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상도 동계를 이 행사에 이제 초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YS 현재 당적은 새누리당 아닙니까? 당적 없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선 김현철 씨는 무소속이지만 YS는 당적 보유 안 하고 있나요?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많이 비판해서 네. 제가 마지막에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당이라면은 제명했을 것 같은데 네. YS의 당적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 새누리당에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왜 상도 동계를 초청하려고 하느냐? 조선일보 분석입니다. 대선을 염두에 둔 동진 전략이다. 여기서 동쪽은 이제 영남을 말하겠죠. 예. 뭐 뿌리는 같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3당 합당 이전까지는 이제 상도 동계도 야당 역사에 포함시켜서 대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YS 상도 동계를 초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김동영 전 민화협 의장도 만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기택 전 의원 그리고 현재 새누리당에 가 있죠. 이인재 최고위원 등 지금은 야당을 떠났지만 과거에 몸담았던 분들도 되도록 많이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광옥 한화가 많죠. 네, 그 분들도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요직을 맡고 계시는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예, 예. 요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한 자리 하고 있죠.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저는 초청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기사가 그렇게 긴 기사가 아니어서 네. 일일이 열거는 안 했지만 네. 초청하지 않겠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위원장으로 손혜원 씨가 영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손혜원 씨가 지금 이 9월 18일 행사 때 국민 여러분들의 눈물을 쏙 뺄 그런 어떤 홍보 미디어를 준비한다고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밝혔는데, 예. 네, 어떤 그 영상을 보여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예. 국민 전체는 아닐 거고요. 당원들일까요? 일부 지지자들 예. 네. 눈물 나게 하는 영상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네. 경향신문 12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앞서 이제 문재인 대표 얘기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주한경향이 보도를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서 지금 수감 생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을 73번이나 불러서 조사했는데 네. 나머지 68번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 단 5번만 수사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 예. 73번 불러서 조사했는데 5번만 수사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냐? 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 조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네. 누구 얘기냐면 그 정치자금 제공했다고 핵심적으로 증언한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 얘기입니다. 네. 예. 구치소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73번이나 그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검찰이 진술조서 등 기록을 남긴 것은 1회에서 5회차, 5번 뿐이라고 하고요. 형사소송법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진행 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서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네. 이거를 검찰이 이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불법이라는 얘기고요. 대법원 관계자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만호 씨겠죠. 1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증언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법정 진술을 하면서 법원이 무엇을 믿을지의 문제만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뭐 대법원 판단하는데 네. 이런 사안들이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하지만 다른 법원에 있는 관계자, 아무래도 판사겠죠. 네.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68차례의 불법 조사 때문에 앞서 5차례의 조사에서 나온 조서까지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는 이론도 가능하다. 네. 증거물은 각각 합법과 불법으로 나눠 독립적일 수 있지만 하나의 경험에서 나온 사람의 진술은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네.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났지만 네. 논란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개 더 볼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한 3분 정도만 네. 짧게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죠. 예, 국민일보 6면에 난 기사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거라고 합니다. 네. 예, 이게 태풍이 될지 찻잔 속 태풍이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예. 어쨌든 다음 주 중 신당 창당 선언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갤럽 조사였는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49.2% 올랐고요. 오늘 서울신문이 6면에 쓴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오르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동반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런 네. 얘기인데요. 네.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합니다. 1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4.7%, 2위 박원순 서울시장 15.9%, 3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13.5%.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효과일까요?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도 상승했다는 그런 뉴스 있고요. 네. 두 야당 대표, 야당 후보 합하면은 김무성 대표 지지율을 훨씬 넘네요. 뛰어넘네요. 예. 29% 정도가 되니까 예. 한 5% 앞서나요? 대통령은 한 명 뽑고요. 네. 야당에서도 한 명만 나와야 뭐가 되겠죠? 예. 단일화 하겠죠? 글쎄요. 임박하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누구로 단일화 될 걸로 보시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정권 교체가 되려면 박원순 시장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 나름대로는 분석합니다. 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흥미로운 기사 있습니다. 뭐 여러 신문에 났는데 제목을 좀 잘 뽑았다 싶어서 제가 조선일보 지면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왕자의 역사가 바뀐다. 그녀 63년 넘게 왕위로서이다. 누구 얘기냐면요. 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얘기입니다. 네. 올해 89세고요. 영국 신문 텔레그래프가 분석을 했는데 9월 9일 오후 5시 30분 현지 시간이 지나면요. 이 고조모인 빅토리아 여왕을 제치고 영국 왕조상 통치 기간이 가장 긴 네. 여왕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63년. 네. 예, 재임 기간이 63년이라고 하고요. 옆에 간단히 요약돼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재위 기간에 거쳐간 영국 총리가 12명이고요. 네. 재위 기간에 바뀐 미국 대통령도 12명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 12명 바뀔 때 계속 여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재위 기간인데 국회에서 연설한 시간의 총합은 짧습니다. 10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63년 동안 예, 10시간. 예. 연설. 그것도 그러니까 기록이네요. 상징적 존재라는 얘기겠죠. 네. 예. 방문한 나라는 116개고요. 거기에 한국도 포함돼 있죠? 예, 안동에도 오고 그랬었죠. 네. 화제가 됐었죠. 네. 예, 그리고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재밌어서 뽑아왔는데요. 네. 왕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네, 네. 누구 기다리기만 얘기인가요? 하는 왕세자들. 네, 예. 누구 얘기인가요? 찰스 왕세자가 67인데요. 네. 예, 지금 63년째 기다리고 나 있나요? 언제 왕 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5살 때 이제 그 책봉이 됐다고 하니까요. 네. 예, 지금 67살입니다. 찰스 왕세자가. 네, 엄마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예, 지금 아들인 67이에요. 네, 찰스 왕세자는 63년째 왕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왕하고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좀 허락돼야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왕세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굳이 왕이 안 돼도 제가 왕세자나 왕이 돼본 적이 없어서 네.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징적 존재지만 좀 화제가 돼서 네, 재밌는 기사네요. 짧게 두 가지만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울 변호사협회가 이주영 새누리당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딸 취업특혜 의혹 조사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고요.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네요. 예, 이주영 의원 딸이 이제 어디에 취업했냐면요. 예전에 네이버에 취업했습니다. 네네. 해양수산부 장관 했던 그분인가요? 그렇죠. 세월호 때요. 네네네. 예, 네이버에 채용됐네. 이거 특혜 아니냐 조사하라 이렇게 주장했고요. 네. 우리 미디어협동조 조합원들도 관심을 가질 기사여서.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군사 전문가시죠. 네. 김종대 정우식의 진짜 안보 진행하셨던 김종대 선생이 네. 정의당에 입당했습니다. 예. 심상정 대표가 좀 공을 들였다고 하고요. 총선 앞두고 이제 예비내각 구성하고 있는데 군사 안보 분야 책임져달라 이런 얘기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김종대 군사 전문가가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공천 받는 거 아니냐 상위 순번으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드릴까요? 예. 네,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요. 주간 브리핑 고맙습니다. 예,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투데이 이슈입니다. 오늘 투데이 이슈는 한중 FTA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여당 소속 위원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관련 포괄적 논의를 위해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중 FTA 국회 비준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청와대의 의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2012년 5월 2일 협상을 시작한 지 3년이 되는 2015년 6월 1일 한국 자유무역협정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중 FTA는 발효에 필요한 절차로 양국 국회의 비준 동의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회 비준을 완료하고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발표하게 됩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국은 9월 중으로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한국도 빨리 통과돼야 한중 협력이 기대되며 우리로서는 얻을 게 더 많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비준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한중 FTA가 국회 비준이 하루가 늦어질수록 40억 정도 손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에 제출한 한중 FTA 결과 의견서에서 한중 FTA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했습니다. 첫째, 48시간 내 상품 반출 규정으로 중국산 식품이 더 쉽게 들어오는데 중국 현지 식품 공장 전반에 대한 검역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둘째, 한중 FTA상 44개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WTO 협정상의 특별 세이프 가드 권한을 포기했으며, 셋째, 노동권 관련 협정문이 아예 없고, 넷째, 중국발 미세먼지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한중 FTA 환경편에는 선언적 규정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미 FTA가 졸속으로 체결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또 검토하고 다듬어서 한미 FTA와 같이 졸속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단독 상정한 한중 FTA가 본회의에서는 부디
국민을 위한 한중 FTA로 변화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투데이 이슈 한중 FTA였습니다. 네, 소프트 이슈입니다. 오늘 소프트 이슈에서 다뤄볼 내용은 어느 70대 노부부의 사랑입니다. 지난 30일 오전 6시 전북 장수군의 한 등산로 입구에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요. 캠핑카 안에는 죽은 아내와 박모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부부의 영정사진과 할아버지의 메모가 놓여 있었는데요. 메모에는 암 환자 보호자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현금 500만 원을 준비했으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지고 의식도 회복했습니다. 전북 장수경찰서의 조사 결과 박 씨 할아버지 아내 지 씨는 지난달 병원에서 길어야 한 달이라는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박 씨는 치료를 포기하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중고 캠핑카를 샀고 부부의 영정사진과 농약, 장례식 비용 500만 원을 준비해서 이달 초 아내와의 마지막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병든 아내와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인연이 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여행 도중 할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한 농약으로 할머니를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70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죽음까지도 함께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를 따라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 중인 할아버지의 순애보는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상 소프트 이슈 어느 70대 노부부의 사랑이었습니다. 6만여 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은 이번만큼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2013년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 직전에 전면 취소된 경험이 있어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성사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모처럼 순항하고 있는 남북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미의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